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아주 최근에 받은 카톡 내용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 잠수풀에서 교육받고 해양훈련 혹은 개방수역훈련 다이빙을 하지 않고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저한테 주신 그 질문의 내용은 하여튼 저는 뭐 어떤 소속 단체 강사님 누구누구한테 K26 풀에서 교육을 받고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이분이 저한테 보낸 내용은 압력 평형이 잘 안 돼가지고 바닥 25m까지 내려가는데 엄청 고생을 했어요. 강사님한테 물어보니 처음엔 다 그래요 라고 하시던데 근데 제가 이 질문 가운데 이 압력 평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아주 초창기에 올렸던 좀 영상이 어둡고 허접하지만 이 압력평형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영상을 제가 안내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제로 이 풀에서 교육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답이 예, 자격증은 받았습니다. 뭐 차차 코로나가 끝나면 필리핀 가서 당비 다이빙이겠죠? 하기로 했고요. 이런 게 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조금 저도 지금 다이빙 교육 쪽에서 물론 아주 최근에도 프로페셔널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 교육계에서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강사로서 혹은 다이버로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을 때 적어도 내가 어떤 과정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강사면 적어도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고 다이버 인증증을 발급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만들어 봅니다. 일단 어떤 교육단체도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풀에서 교육하고 주는 건 없습니다. 이 K26이라는 풀이 수심이 깊다고 해서 수심이 100m, 200m가 돼도 다이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연습만 하고 다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오픈워터 다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오픈워터에서 훈련 다이빙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에 대한 이야기 잠시 드리고 이 다이빙 풀과 그러니까 제한수역과 개방수역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 교육이 관여하는 게 교육단체가 있고요. 뭐 교육단체는 외국 거라면 그 외국에 있는 본부가 있을 거고 한국에는 또 지역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또 한국에서 탄생한 그런 교육단체라면 한국에 뭐 거의 다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다이브센터 혹은 강사하고 직접 거래하는 데도 있고 혹은 강사가 반드시 다이브센터와 연관이 돼서 일해야 되는 뭐 그런 교육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이 다이버 인증, 자격증을 발급하는 데는 사실은 큰 법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9년 5월에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 진행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과정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지금 뭐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제일 많이 봐준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뭐 거기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을 진행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학과 강습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직접 만나서 하라고 합니다. 아주 드물게는 오리엔테이션 자체를 저는 이메일로 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서류, 서명을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서류가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때는 반드시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교육인지 아니면 직접 강사와 학생이 접촉해서 하든지 학과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 모든 다이브 과정은 최종 시험이 있고 여기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학과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거의 100%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은 참가하는 분들에게 일정한 체력 혹은 스태미너를 테스트 받고 자격증을 받기 전에 이것을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10분 생존 수영 혹은 10분 떠있기라고 합니다. 직립 수영이죠. 그 다음 400m 정도의 수영을 요구를 합니다. 이거 뭐 200m 수영 혹은 400m 스노클링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RSTC가 제시해 놓은 기본에서 각 교육단체에서 조금 더 보태기도 하고 조금 빼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 다음 모든 다이빙 스킬은 제한 수역에서 스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제한 수역이라는 말은 제가 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최대 수심을 5m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의 스킬 교육을 26m에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거기도 그 비교적 얕은 수심에 이렇게 편편하게 스킬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개방 수역 훈련 다이빙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4회 혹은 그 이상 실시를 해서 그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의 제한 수역에서 배운 모든 스킬을 개방 수역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학생이. 강사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4회 중에 첫 2번은 보통은 최대 수심이 12m입니다. 최소 5m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이빙은 최대 수심이 18m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를 전부 다 10m 정도에서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해서 12m보다 깊은데 꼭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 수심을, 허용 수심을 첫 2번은 12m,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이빙은 18m까지 내려가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개방 수역 훈련 다이빙을 제한 수역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무리 깊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물론 당연히 뭐 스쿠버 다이빙의 모든 장비를 학생들은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 진행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이 당시만 해도 이 제 영상 제목을 강 박사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라고 해놨네요. 한번 봐주십시오. 제한 수역은 정의가 갇혀있는 물이라는 뜻이죠. 제한됐다는 건. 이 제한은 넓이도 제한되지만 수심도 제한됩니다. 풀 혹은 풀과 유사한 시야, 수온, 수심입니다. 그래서 너무 추운 바다에서 비록 방파제 안쪽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시행을 하면 사실은 이 정확한 정의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옷을 잘 입으면 그렇게 춥지 않다면 꼭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제한 수역에서
이 스킬 교육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개방수역이라고 하는 말은 4방 혹은 최소한 3방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바다, 강, 호수, 저수지 같은 데서 이 개방수역 훈련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인도어, 즉 실내 인도어 다이버라고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이분들은 큰 실내 수족관 같은 데서 개방수역 훈련 다이빙을 하는 하고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다 진행하고, 이분들은 인도어 다이버가 됩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개방수역 오픈워터 다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련의 또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자, 이 교육단체는 지금 뭐 국내에서 자생한 것부터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온 것까지 수십 개가 국내에 있습니다. 다 교육단체가 제시하는 기준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그것은 RSTC, 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에서 제시하는 다이빙계에서 합의한 교육 기준에 맞는 교육이라고 하는 상품을 이 사람들이 고안하고 생산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단체는 만약에 우리가 외국단체라면 당연히 본부가 외국에 있을 거고, 대부분의 경우 국내에 지역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이브 센터라는 것은 이 교육단체가 생산한 물건을 사와서 이것을 강사에게, 혹은 이 다이브 센터에 강사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이라면 본인이 직접 이 도매 교육을 소매로 바꿔서 파는 거죠. 그래서 강사는 교육을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만약에 강사가 다이브 센터를 차렸다면 본인이 교육할 때는 강사이지 다이브 센터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사는 강사의 역할을 충분히 기준에 맞게 다 해주셔야지 강사입니다. 제가 그 울진의 다이빙을 자주 가는데 거기 아주 오랫동안 함께 다이빙을 해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리조트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의별 다이버들, 별의별 뭐 프로들 다 보고 만나고 하면서, 이분은 강사인데 좀 강사스럽지 못한 분들은 강삼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강사가 되실 때는 다 고생해서 충분히 교육받고 해서 이렇게 강사가 되고, 본인이 배운 것을 현실에 맞게 실행을 해주면 다 강사입니다. 저는 타고난 강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은 결국은 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상품의 최종 소비자가 됩니다. 모두가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에서만 교육받고 오픈워터 다이버 인증을 받았다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제는 제가 교육단체의 어떤 교육 책임자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교육하시면 반드시 오픈워터 다이버 강사, 오픈워터 강사의 강사 교본에 있는, 그 다음에 그 단체의 기준집에 있는 그 모든 기준을 다 충족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이것도 제가 다이빙 교육과 관계되는 법적인 문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이브 센터가 그 문제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강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이브 센터가
하건 만약에 그런 정보를 지역사무소가 받는다면 지역사무소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교육단체로 가고 결국은 법정으로까지 갑니다. 흔히들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문제로 법정에 그 정인으로 나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너무 기준에 어긋나는 짓을 해서 어떤 내용이든지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법정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말 명심하시고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기준에 맞게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교육할 때 이런 기준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가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고객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열심히 잘 가르치고 또 즐겁고 안전한 그런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